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세계라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에 대한 정세 예측은 반드시 틀립니다. 세계니까 봉건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가 공존한다. 그리고 치밀함과 코미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열린 생각 속에서 미국을 이해해야 된다. 미국이 철이 늦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생 안 하고 살아온 200년의 역사 때문에 인생이 다 그렇듯이 다 모든 국가가 사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이 유독 그게 심한 게 왜일까? 예. 왜 그런 말 미국이란 있잖아요.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다 그렇다는 예,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실수했던 사례를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건. 네, 안병진 교수의 진짜 미국,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와 함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국의 속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병진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순간에 어찌 보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해주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미국이 들으면 살짝 기분 나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뭐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슈퍼파워라고 표현을 하고 웬만하면 미국의 정책에 거스르지 않는 거, 그냥 미국이 하자면 하는 게 뭐 전반적으로 큰 탈 없이 지나가는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실패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서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압도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장기적 계획과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좀 압도가 돼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진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치밀한 나라라는 거. 치밀한 나라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미국의 군부는 이미 기후 파국에 대비한 그 재난 시절의 전쟁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보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미군 기지는 어디로 이전해야 되고 동시에 만약 전 세계에서 전쟁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예. 어떤 방식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미국의 군부는 어느 나라보다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그 계획이 있어요? 예. 세상에. 제가 사실은 그 얘기 하자면 예. 그거 가지고 그 토픽 가지고도 한 세션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세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해주세요. 와. 왜냐면 그건 우리 한반도에도 그렇기도 하고. 시사점이 크잖아요. 음. 심지어 약간 티저로 약간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군 장성들은 어쩌면 뭐 모든 장성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더한 장기적 책임감? 그게 저는 놀라웠어요.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인데 예. 내 나라 지키는 이 장군은 그보다 임기가 길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자이지만 네. 이분들은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제가 이제 음모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해제된 자료 그리고 청문회의 어떤 그 녹취 네. 이걸 가지고 드리는 얘기인데 일부 군 장성들은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는 기후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생각했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든 대통령의 정책이 뭐든 우리는 그에 개입하지 말고 아, 장기적인 시야에서 우리의 기후에 대비한 군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튼튼히 하자. 좋게 얘기하면 스스로 튼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경계선에서 대통령 무시하자는 얘기죠.
되게 위험한 얘기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치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음. 근데 여기에 압도가 되면 반면에 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코미디와 어설픔과 예. 그리고 삶의 어떤 이치의 어두운 어떨 때는 백면서생 같고 어쩔 때는 꼭 저희가 고딩 시절에 그 뭐랄까요 열정이 넘치는 그런 현실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의 이념적 시각 혹은 자기가 유학했던 곳 예. 이걸 가지고 파악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세계라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에 대한 정세 예측은 반드시 틀립니다. 세계니까 봉건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가 공존한다. 아. 그리고 치밀함과 코미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열린 생각 속에서 미국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처칠은 왜 그 촌철 살인가도 뼈 때리는 말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그분의 이념을 떠나서 인생을 아시는 분다운 어록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 어록 중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어록이 제가 정확한 그 번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은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하긴 한다.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하다가 네. 최종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가지는 모순을 예. 처칠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된 판단이 쌓이면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올바른 판단하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는 작은 국가, 네. 물론 돌고래 정도 국가는 되지만요, 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을 닫아 걸어도 네. 자체 수급이 가능하고 실수가 많이 용인되는 행운을 갖고 태어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도 저렇게 행운을 가진 나라는 앞으로도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게요. 태어났더니 내가 쓰는 말이 세계 공용어인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냥 미국 그러니까 세계를 여행하면서 알바해가지고 그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어쨌든 큰 나라니까 여러 실수가 용인도 되고 그 충격이 흡수도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상한 실수들 투성이고 그러나 또 묘한 시스템이 작동해서 결국은 또 옳은 방향으로 끌고는 가더라. 그 처음에 1차 대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지배했던 상황이니까 예. 참전 안 하려고 했고 2차 대전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이끌고 네. 리더십을 발휘했고 결과적으로는 세옹지마. 예 그리고 슈퍼파워로 부상했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석유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치밀하게 쿠데타도 하고 그래서 레짐 체인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또 그냥 개입 안 하려고 막 그냥 질질질질질 끌다가 하다가 끌려 들어가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걸 주저하는 제국. 그럼 미국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국의 입장이거나 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큰 나라니까 또 어떻게 견뎌내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잘 교정되는 뭔가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오늘의 말씀해 주시는 미국은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교정되기도 한다. 실수를 하는 것과 잘 교정하는 건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그게 막 복합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다 그래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게 바로 미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게 뭐 인생이 다 그렇듯이 다 모든 국가가 사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이 유독 그게 심한 게 왜일까? 예.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엘리트들은요. 너무너무 뛰어나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냥 압도가 됐어요. 그냥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이론을 네. 가지고 발표를 하길래 이게 웬 떡이냐. 제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잘 아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네. 자신 있게 예. 한 10분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제 인생에서 그런 KO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지도 교수님이 맥을 딱딱 몇 개를 짚더니 완전히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근데 미국에는 그런 분이 수두룩백백이라는 거죠. 너무 많죠. 그래서 제 은사님 그 지도 예. 교수님이 학과장 하실 때 제 뉴욕에 있는 학교인데 어느 날 수업에 들어오셔서 자기 예. 고민을 토로하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번에 우리 학교에 예. 우리 학교 정치학과에 이렇게 새로 신임 교수를 뽑으려고 네. 이렇게 그 어플라이가 왔는데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내고 나서 예. 얘들아 나는 이거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 훌륭해서. 다 뭐 폴 크루그만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헐버스탐이라는 저널리스트가 거기에 통렬한 질문을 했잖아요. 왜 베스트 앤 브라이티스트들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엘리트가 왜 베트남 전쟁에서 케네디, 존슨, 닉슨 왜 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렸는가? 그게 이제 베스트 앤 브라이티스트라고 하는 예. 미국을 조롱할 때 흔히 등장하는 예. 역설적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지금까지도 항상 관심 있는 게 예.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국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왜 그토록 많이 실패하는가? 쿠바에서. 네. 쿠바 개입에서 성공했나요? 오바마 때 수교까지 갔어요. 그럼 뭐예요? 트럼프 때 다시 또 제로로 갔거든요. 네. 북한 관련해서 성공했나요?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예. 이란, 뭐 이라크, 아프간 뭐 다. 아프간, 뭐 다. 베트남은 실패했다가 나중에 처칠 말처럼 네. 나중에 닉슨과 어찌어찌 키신저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거죠. 음. 하지만 전쟁에선 뭐 처참하게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수많은 패배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억 상실증의 나라잖아요. 비슷한 실패를 자주 했죠.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미국 대통령제 전공을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정했을 때 제 은사님이 저를 측은하게 딱 바라보시더니 교수님 저 이제 미국 대통령제 가지고 이런 논문을 쓰겠습니다. 은사님이 이렇게 측은하게 저를 아직도 그 표정이 있지. 얘야, 네가 무덤에 갈 때까지 미국 대통령제에 대해 나온 책은 10분의 1도 못 읽을 거다. 너무너무 많은 연구가 너무 많은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너 그러다가 한국 못 돌아가는 수가 있다. 딱 5권만 뽑아서 읽고 써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현자의 제 수준을 정확히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과거에 대한 역사학자, 정치학자 분석이 많다. 많은데 왜 그런 걸 할까? 이게 이제 저의 화두인 거죠. 일단 들어보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실수했던 사례를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시려면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또 다른 책이 있죠. 예.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아프간 페이퍼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또 제도가 좋은 게 감찰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청와대의 예. 그 가족이라든지 대통령의 그걸 하는 이제 인스펙터 제너럴 감찰관의 기능을 예. 하는 걸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둘 다 미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감찰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정책 리뷰돼요. 단순한 어떤 사생활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더 중요한 기능은 과거 했던 정책에 대한 체계적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 예.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인스펙터 제너럴. 예. 한국은 그걸 감찰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거예요. 국방부 감찰관이 예. 그거를 체계적으로 인터뷰하고 현지 조사해서 만든 게 아프가니스탄 페이퍼입니다. 예. 그 300페이지 되는 걸 한국엔 번역이 안타깝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나라인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프간이? 미국이요? 예를 하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오늘 하루 종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뭐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이제 아프간 파병 되기 전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예. 비행기에서 이제 미국에는 더미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더미라는 게 바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 표현인데 뭐 어떤 새로운 여행, 국가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네. 이제 개론을 더미 시리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와. 더미를 위한 뭐 놀이책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시네요. 예. 항상 우리는 그거부터 공부하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이 그 더미 시리즈 같은 거 혹은 기본 아프간 회화, 초보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때서야 예. 공부하고 내려요. 내려서 그걸 써먹어요. 비행기에서 배워서. 근데 네. 하도 발음이 나쁘고 네. 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아프간인들이 어떻게 청원을 하면 저기요 그냥 영어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어떤 네이션 빌딩을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그다음에 그렇게 내려서 또 그 초기에 한 짓 중에 하나가 네. 선의로. 그러니까 흔히 남자들은 제가 열렬한 축구광입니다. 축구. 제가 예. 대학교 교수직보다는 제가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동네 축구에서는. 예. 근데 보통 친해지잖아요. 제가 자폐에 가까웠거든요. 어릴 때. 자폐에 가까운 걸 어머님의 지혜로 저에게 축구공을 사주셔서 그걸 통해서 대장이 된 거예요. 아, 축구를 동네에서 꽤 곧잘 하셔서. 아니 그 축구공을 소유하고 있어서요. 아, 축구 하려면 우리 동네 병진이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프로님은 아마 세대가 좀 그런 세대가 아니죠. 동네 축구공 하나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예, 엄청나게 그게 귀한 거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왜 남자끼리는 축구공 하나로 그냥 절친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잘 생각했어요. 축구공을 통해서 현지인과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아. 근데 거기다가 선의로 축구공에다가 뭘 새겼냐면 코란의 글자를 현지에 친화적으로 보이려고. 야. 생각해 보세요. 코란 그 신성한 존재가 적힌 걸 발로 차요? 세상에 그거보다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 하나만 들자라면 그게 미국이 네이션 빌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의의 바보짓을 많이 하네요. 예.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왜 그랬어요? 그게 치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미국에서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은 많을 텐데. 많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묘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신저, 조지 캐넌 같은 진짜 뭐 중국의 공산당의 전설적 역사의 주운래 같은 급. 주운래는 뭐 지혜가 이제 그런 급도 있죠. 예. 중국으로 따지면 주운래 같은. 미국 그러니까 소비에트로 따지면 고르바초프 같은. 네. 고르바초프 부부는 굉장히 지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역사의 무슨 조롱 대상이 됐지만 예. 전 여전히 존경합니다. 이제 그런 급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어설픔의 극치 혹은 또 심지어 장성과 NSC 고위 관계자라 하더라도 아이비리그 출신인데 예. 미국 밖의 세상 물정은 너무나 모르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빌 클린턴 시절에 코소보 보스니아 네. 거기 개입을 했었거든요. 보스니아 코소보에 빌 클린턴은 개입 안 하려고 막 발악을 했어요. 그 전쟁 영화 중에 히트친 영화 중에 블랙 호크 다운이라고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소말리아에서 미국이 그냥 군벌들한테 개망신 당한 예. 미국의 블랙 호크는 정말 굉장한 전쟁 무기잖아요. 근데 군벌이 옥상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네. 추락시켰잖아요. 예. 미국 최고의 무기를. 그러니까 그 블랙 호크 다운 되고 나서 빌 클린턴이 뭐 해외 개입이라면 손사리를 쳐요. 왜? 자기 지지율이 레임덕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스니아 코소보에 개입을 해요. 첨스키는와 생각과는 달리 첨스키가 그거를 뭐 미국의 뭐 지정학적 이익 빌 클린턴은요 안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론이 네. 야 이거 인종학살 여기서 대통령이 뭐하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아? 뭐 이런 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합을 했죠. 예. 했는데 백악관 회의가 코미디였던 거예요. 해서 백악관에서 NSC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할까 말까? 아니면 아니 하고 그게 난 아니라 후에. 할 때 예. 앞에 지도 펴놓고 음. 그 이제 그 장성이 네. 이제 딱 그 브리핑 가리키면서 하겠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NSC 관계자 중에 일부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못 찾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이 미국이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가.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태제 중에 하나가 네. 그 저만의 태제는 아닌데요. 첫 번째 태제가 왜 그런가? 이거를 라파이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미국을 외부에서 관찰한 사람이 예. 미국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돼 있습니다. 혹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현지 같은데 많이 예. 마케팅해야 되시는 분들은 꼭 그 책을 보십시오. 그 미국뿐 아니라 예. 일본, 유럽. 예. 그러니까 미국인은 왜 어릴 때 고딩, 중딩 시절에 자동차를 자기가 모으는 게 꿈인가? 그게 이유가 잘 설명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웬만한 경영학 책을 보면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미국은 예.
이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예. 저는 그분의 통찰에 정말 그 당시 감복을 했는데 미국은 청년기의 나라다. 청년기.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워낙 세계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지금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드는 영화는 그랜 토리노, 네. 밀레니얼 그 달러 베이비. 이거는 젊었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다르잖아요. 예. 젊었을 땐 더티 에리. 젊으셔서 모를 거예요. 그 저희 세대들은 더티 에리는 감사합니다. 예. 아시나요? 아주 그러니까 마초 영화.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아저씨, 원빈의 뭐 그런 계보죠. 그러니까 경찰 걔네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 영웅이 네. 악당을 응징해야 돼. 스스로. 이런 예. 이런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늘 나이 들어서 지혜가 든 노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라 미국은 젊었을 때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나라입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즉 네. 혹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스티븐 스필버그의 나라입니다. 스필버그 영화 만드는 거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 아닌가요? 그렇죠. 여전히 중딩 영화 아닌가요? 좋은 의미에.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지혜와 선악의 애매함.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예. 선과 악이 단칼로 잘리지 않는다는 걸 그걸 알게 알잖아요. 되죠.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은 아, 끝까지 그걸 잘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끝까지 청년이라는. 예. 예. 그러니까 청년기의 특징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기의 특징을 흔히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칠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세상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오만. 믿음.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20대. 예, 예,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 참 제 거칠었던. 그리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쉽게 재단하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회색빛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행동주의적이고. 앉아서 지혜롭게 명상 못 하잖아요. 못 참죠. 네. 밖에 나가서 축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상주의적이고. 왜 그런 말 미국이란 있잖아요.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다 그렇다는 예,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민자의 나라라면 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예. 이민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 브린, 구글에 이런 사람들은 이 미국을 갈 때 이민을 갈 때 어떤 이 사람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SF적 세계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미국은 미래의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사람이 나이가 들 수가 없는 게 끊임없이 제2의 스티븐 스필버그, 제2의 앨런 머스크가 또 남아공에서 어디 사우스 코리아에서 다양한 데서 오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몽상가의 피가 흐른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몽상가들이 한국 같았으면 중학교 때 이미 아웃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죠. 선생님한테 아웃되잖아요. 미국은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면 어때요? 뭐 실리콘밸리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 인사이트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예. 락바이유라는 사람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어떤 청년기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랑 대조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일본은 노년기의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나라 특징. 국민들의 평균 수명, 평균 나이와 무관하게 그렇다는 예, 거죠. 나이도 그렇지만 예, 가치관이나 특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저 같은 영화 광한테 전설의 영화는 한국말로 나생문, 네. 라쇼몽입니다. 일본의 구라자와 아키라 감독의. 근데 젊으신 남자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리메이크반으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빈티지 포인트. 미국에서 네. 대통령 암살을 둘러싸고 그 암살자의 시각 그리고 경호원의 시각 한 5명의 시각에서 그 암살이 전혀 다르게 구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쇼몽이 그거의 원조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산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 강간범의 시각에서 그 사건의 구성과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시각과 그게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근대 초기의 감독이지만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진리란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리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거장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은 선과 악이라는 게 네. 그렇게 명쾌히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도
도깨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아, 드라마 도깨비요? 드라마 도깨비 말고 진짜 도깨비. 진짜 도깨비? 예. 그걸 굳이 좋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국은 도깨비를 혐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귀엽죠. 귀엽잖아요. 예. 미국은 아니 유령은 나쁜 거고, 고스트. 예, 고스트는 나쁜 거고. 음. 지금 요즘은 좀 바뀌었죠. 미국은 포스트 모던한 국가가 돼서. 네. 근데 악과 선. 근데 한국은 도깨비. 도깨비는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깨비가 사람을 구해주는 민화도 많죠. 그럼요. 예. 제가 그 꼬꼬무라 그러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탁월한 그 PD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 뭐 YH 여공 사건, 뭐 윤석양 이병의 네. 보안사 이제 고발 예.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젠가 제가 봤어요.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네. 밀레니얼 세대인데 음. 꼭 애늙은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가수인데 네. 가수가 아니 그 인생이라는 게 꼭 선과 악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괴물 특성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회색빛 아니에요? 이건 보통 60대 넘어야 할 수 있는 통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은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스타워즈 보다가 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스타워즈를 보는데 그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이 되니까 이 50대 60대 노인들이 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이제 이해가 가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제 눈에는 가끔씩 너무 유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그 코드가 있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용 영화가 아니군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영화가 아니죠. 이프로님이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걸 보고서 그 상황에서 박수를 친다? 한국 같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박수를 쳐요? 야, 거기에 몰입하는구나. 50대, 60대도 미국은.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가 너무 샜는데 예. 그게 뭘로 나타냐면은 네오콘이라고 하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네. 극단적 이념주의자로 나타나는 거죠. 혹은 리버럴 중에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네. 하는 이분법이 일정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현실은 그렇게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이해하지 못하고서 외교 안보 지금 바이든 정부 일부 인사를 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산뜻하게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일 먼저 반기든 게 누구예요? 인도. 인도가 푸틴 편 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석유가 모자라네? 그래서 바이든이 어디 갔습니까? 베네수엘라에 SOS 콜을 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죠? 나쁜 나라죠. 나쁜 나라죠. 미국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사우디 빈손으로 갖고 오히려 창피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네. 오히려 제가 또 범죄 르와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현실은 신세계, 예. 범죄와의 전쟁, 이런 황정민 나오는 이런 이정재와 황정민 현실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이 단순화하고 그래서 쟤네는 나쁜 애들이야. 예. 그래서 쟤네를 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 반면에 이제 리버럴들도 예. 비슷한 오류를 겪는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산뜻하게 동맹을 규합하면 이제 미국은 안전할 거야라고 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죠. 그게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나올 만한 시나리오가 예. 미국 백악관 그 장년 노년층의 회의에서도 역시 나오게 되고 그럼요. 그게 아프가니스탄 개입 내지는 뭐 다양한 세계적인 어페어들에 대한 대응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와. 그게 아주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요즘에 보시면 마블 영화 보시면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죠. 슬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현자들 말고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오비원 말고 네.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 그리고 그 일반적인 정서에 부응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사실은 키신저 조지 캐넌 스타일보다는 현자 와이즈맨 스타일보다는 예. 오히려 누구라 그럴까 트럼프 혹은 과거의 티오도르 루즈벨트 그러니까 마초 네. 그러니까 미국판 최민수 같은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의 영화를 보시면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무의식을 이해하실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아프간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예. 아프간에서 땅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의 곤혹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만 보고 살다가 왜 우리를 반기지 않지? 뭐 이런 겁니까? 예리하신 얘기. 왜 안 반기까? 우리는 해방자인데? 우리 힘들어서 왔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카이다, IS, 그거 다 똑같은 악당 아니에요? 예. 근데 아프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삼촌이 IS지. 그렇죠. IS와 알카이다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음. 아프간에서 생존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많은 존재의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그 브리핑을 받아요. 자, 이제 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중대장한테 브리핑을 받고서 갓 신병으로 입대한 미국의 군인들이 딱 왔어요. 이제 다소 불안감에. 자, 중대장한테 물어요. 중대님, 저 나가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악당과 그 주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중대장이 글쎄 구분이 안 된단다. 알아서 잘하고 와. 왜냐하면 미국이 정규전을 할 때는 예.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정규전을 한다고 칩시다. 중국 인민군이랑 정규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복 입은 사람만 사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이게 전쟁 범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어두운 밤에 잘못 민간이 쏘면 네. 베트남에선 가능했지만 이제 전범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서 과거에 베트남에서 어두운 막 이렇게 모호할 때 민간이 쐈던 거가 발각이 돼서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대선 후보에서 추락한 분도 계시거든요. 밥 캐리라고 네. 그 이제 존 캐리 말고 밥 캐리 한 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다 군복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예. 알카이다 군복, 뭐 IS 군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과 테러리스트가 네. 똑같은 일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부터 이 친구들은 불안감에 빠지. 내가 잘못된 전쟁 자원으로 입대했구나 라는 불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신병들은 베트남 이상의 끔찍한 많은 현실의 장애에 부딪힙니다. 그게 오늘날 21세기 현실이죠. 미국이 예. 대체로 인생은 회색빛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은 좀 빨리 깨우치고 빨리 깨우치죠. 고생 안 하고 자라다 보면 그게 이제 60살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악의 구분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 2세, 재벌 3세가 철이 늦게 들잖아요. 그럼요. 미국이 철이 늦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생 안 하고 살아온 200년의 역사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슈퍼파워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채, 예. 생각하지 않았던 소위 부작용 이것들이 지금 백래시로 사방에서 수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수표 체크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왜 푸틴이 저렇게 강력한 리더로 성장했는가? 예. 그럼 미국에도 책임이 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려 깊지 못한 대응이 있었죠. 두 가지 사려 깊지 못한 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과거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시면 김대중 후보가 IMF 때 엄청나게 선거 캠페인하다가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나이 든 분들은 제 말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뭐냐면 예. 세상에 김대중 후보가 그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실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 IMF랑 재협상을 해야 된다. 캠페인 중에 대선 캠페인 중에 네. 당시 보수가 이걸 피냄새를 맞은 상어처럼 저 봐라, 우리가 얘기했지. 저 말 바꾼다고 김대중. 그러니까 말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해주시러 온 IMF인데 재협상 얘기했다가 우리 안 구해주시면 우리 망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누가 옳았죠? 결국은 재협상. 결국은 IMF 애들이 고백하잖아요. 한참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한국한테 혹은 제3세계 국가의 IMF의 가혹한 조건을 조건이 너무 가혹했다는 그것 때문에 거죠. 오히려 경제가 부작용이 컸다라고 IMF가 사실 자기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이 중부 유럽에 네. 유고슬라비아 거기에 한국과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대사하셨던 되게 합리적이고 좋으신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크리스토퍼 힐이 주로 했던 역할이 중부 유럽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거기다 이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엘친 시절에 이식했죠. 그게 스투피드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수많은 미국에서도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적인 인프라가 축적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러한 작은 국가 그리고 이
이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군벌과 노멘클라투스, 네. 중국 공산당과 결탁된 이상한 신자유주의가 아닌 신자유주의가 되죠.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죠. 그러면 소위 그들 입장에서, 중국 애들 입장에서 인민, 러시아 애들 입장에서 민족,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겠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특유의 자본주의, 중국 특생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다시 위대한 중화제국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이 큰 거예요. 한국한테 신자유주의를 그토록 가혹하게 강요하고 중부 유럽에. 예.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중부 유럽의 군벌들 우리 득세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푸틴을 그렇게 득세하게 시킨 거의 책임을 미국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그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게 하나의 큰 주제인데 나토 가입도 마구마구 폴란드, 체코에 이어서 마구마구 나토 가입을 오만하게 확대했잖아요. 예. 그 당시 내부 논쟁할 때 온건파들이 조지 캐넌이라는 훌륭한 분들이 얘야 그다가 나중에 부작용 생겨. 너 그렇게 어설프게 할 게 아니야. 안 들었죠. 반대편들은 야 이제 우리가 단극인데 뭐 지금 소비에트는 이제 종이 호랑이야. 예.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때 우리 나토를 완전히 최대로 확장을 해야 돼. 그 결과를 오늘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량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량기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그렇긴 청량기. 하죠. 네. 미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철이 없는가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만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